여러분, 혹시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었는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런 증상은 협심증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니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을 일으키죠. 심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초기에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은 협심증을 의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조기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슴 가운데가 눌리듯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입니다. 흔히 가슴이 뻐근하다고 표현하는데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심증의 통증은 명치 위쪽, 가슴 중앙에 주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 어깨, 팔목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할 때 증상이 생기고 쉬면 조금 가라앉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 근육통과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숨을 깊이 들이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폐 기능 저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협심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숨이 가빠 일어나 앉아 있어야 편한 경우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같은 일을 했는데 유난히 쉽게 지치거나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 쉽지만 심장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몸 전체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더디다면 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깨나 팔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통증이 신경을 따라 다른 부위로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 안쪽으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해 파스를 붙이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통증이 반복되면 협심증 가능성을 의심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입니다.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긴 신호일 수 있고 협심증이 원인일 때도 많습니다. 방치하면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점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협심증의 위험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은 단순히 가슴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깁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환으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조기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협심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어떤 때일까요? 먼저 운동이나 긴장을 할 때 가슴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또는 화가 나서 흥분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에 부담이 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쉬면 가라앉는 경우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미 심근경색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협심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가슴 통증보다는 소화불량처럼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동반될 수 있고
심한 피로감이나 불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심증의 증상이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미약한 통증만 반복되거나 단순히 체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 보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이라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예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협심증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관상동맥이 쉽게 손상되고 좁아집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협심증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또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운동 부족으로 체중이 늘어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생활관리가 협심증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셋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며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기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협심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협심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자가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나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방치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협심증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상이 좋아지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입니다. 협심증은 증상이 사라졌다가도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라앉았더라도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단순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명치 부근의 통증은 위장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협심증의 통증은 활동할 때 나타나고 휴식하면 호전되는 특징이 있으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셋째,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실수입니다.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약을 스스로 줄이거나 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심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협심증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협심증을 의심해야 하는 조기 증상 5가지와 함께 예방, 관리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미리 지킬 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